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월에 읽을 책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이번 7월에 제가 민음사 세문점 몰아읽기 챌린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꽤 많은 권수의 책을 읽어서 개인적으로 이번 8월에도 그 기세를 좀 이어가자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이잖아요. 요즘 같은 폭염에는 집이든 카페든 실내에서 얌전히 책을 읽는 것이 최고의 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올해 피서는 책과 함께, 콜라와 함께, 혹은 아이스 초코와 함께, 네, 그렇게 평온하게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럼 이번 8월에는 어떤 책을 읽을지 같이 고르러 가보시죠. 우선은 이 책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7월 말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아무튼 그런 책이고, 앤드루 포터 작가의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출판사는 마티이고요. 이 책은 제가 저번에 서울국제도서전 가서 사왔던 책이죠. 마티 출판사 담당자님의 영업에 빠져들어서 샀던 책이고, 진정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뭐 누구든 그렇지만 특히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크리에이터로서 좀 더 진지하게 탐구해야 할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자 했던 책이고, 그래서 제가 7월 말에 딱 하루 자기 전에 이 책을 잠깐 펼쳤어요. 근데 그날 졸려가지고 제가 16쪽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초반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종합해 보건대 우리 미국인들은 진정성의 정확한 실체는 모르는 듯하나 진정성 없는 것이 무엇인지는 대강 알고 있으며 진정성이 뭐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다.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미국에서 진정성에 관한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서 내린 결론이었다고 해요. 알듯 말듯한 진정성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문장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진정성 있게 살고 있나? 진정성 있게 영상을 만들고 있나? 그리고 보는 사람들은 내 영상에서 진정성을 느끼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책의 표지 굉장히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심플하면서 텍스트만으로도 이렇게 멋있는 표지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책 표지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 책 8월에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이렇게가 제가 아직 안 읽은 책들입니다. 이게 원래 비문학 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아직 안 읽은 책들을 넣어놓는 책장으로 용도를 조금 바꿨고, 지금 이게 제 침대 바로 옆이에요. 칸막이 느낌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마음에 드는지 어쩐지 좋은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적응이 됐습니다. 일단은 여름에 읽으려고 지금 생각을 해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일단 골라놓고, 그리고 저 안에도 책이 꽤 많이 있는데 저 책을 이렇게 꽂는 게 정말 별로인 선택이라는 거를 잘 알지만 현실과 타협하여 이렇게 그리고 이 책도 같이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을 읽을 거냐면 이 책 골라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논픽션에서 한 권을 더 고를까요? 이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책장에서 어떤 책들을 골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 처음 고른 책은 이 책이었죠. 리베카 긱스 작가의 고래가 가는 곳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바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한 3, 4년 전쯤에 사서 읽기 시작했던 책이에요. 아마 그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고, 그때도 여름이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이제 이 책을 읽으려고 야심만만하게 펼쳤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냥 이 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도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졸린 때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이제 중간에 스르르 멈추게 됐는데, 제가 또 고래를 좋아하고 고래에 관한 책은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중고 서점에 안 팔고 책장에 거의 모셔두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졸리지 않을 때 제대로 읽어야지 하고, 근데 안 팔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방금 책 소개를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책이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 왜지? 아무튼 이 책은 고래에 관한 여러 연구와 역사, 이런 것에 관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도 꽤 읽었거든요. 여기까지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걸 보면 절반은 읽은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책갈피까지 끼워줬습니다. 아이고, 덮었네? 책갈피까지 중간에 끼워줄 정도로 열심히 읽었는데,
네, 저의 졸음으로 인하여 다 망각하고 말았다. 근데 고래가 해변에 밀려와서 죽는 스트랜딩인가? 그 장면을 읽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때 같이 읽었던 책 중에 프롬토니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처음 읽는 기분으로 읽어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부디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일 먼저 골랐었고, 그리고 다음 두 권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자호 작가의 자기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 출판사는 유유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최수철 작가의 까미라는 책이고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중에 한 권이고 출판사는 아르테. 이 책은 아르테에서 예전에 무상으로 보내셨던 책인데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 이 책은 책 소개를 보니까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온 까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떻게 까미가 이러한 철학적 사조를 창조하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이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식 클라우드 이 책은 까미가 인생의 전반기를 보낸 알제리와 후반기를 보낸 프랑스를 다니면서 까미의 작품과 삶과 문학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책이고 이 두 권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알베르 까미에 대한 책들이기 때문인데요. 예전부터 까미를 제대로 알고 싶다, 제대로 읽고 싶다 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세계문학사에 있어서 꼭 읽어봐야 되고 어디에서나 인용이 되는 작가들 있잖아요. 카프카가 대표적이고 까미도 그렇고 그래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방인을 읽었는데 되게 알쏭달쏭한 기분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까미는 저에게 카프카와 같이 늘 숙제 같은 작가였습니다. 제 책장에 아직 읽지 않은 까미의 책들이 좀 있는데 선뜻 펼쳐보지 못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 이방인을 읽었던 알쏭달쏭한 기분 때문에 그래서 이 책들을 먼저 읽어보면 나중에 까미의 작품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번 8월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들 두 권 골랐고 그리고 소설로는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기호 작가의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이 책은 문학동네에서 무상으로 보내주신 책입니다. 이기호 작가님이 무려 11년 만에 펴내는 장편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책 제목에 있는 이시봉이라는 이 이름은 소설에 등장하는 강아지 그리고 책 소개를 보면은 실제로 작가님의 반려견의 이름이기도 하다고 하고 책 속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인간의 삶에 포섭되어 버린 개 나아가 동물의 행복을 과연 인간의 시선으로 판가름할 수 있을까? 이미 별개의 종으로 태어나버린 두 존재는 서로를 어디까지 이해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 아래 쓰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줄거리를 제가 가능한 한 모르는 상태에서 읽고 싶어서 책 속의 전문을 자세히 읽지는 않았는데 언뜻 이렇게 쓱 본 거로는 소설에 등장하는 이시봉이라는 이 강아지가 유럽 왕실에서 기르던 혈통의 후손이라는 말을 듣고 주인공이 뭔가 갈등하는 내용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로 차차 거슬러 올라가서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이 좀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같고 근데 제가 놀랍게도 이기호 작가님의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옛날에 그 마음산책이었나? 거기서 나왔던 짧은 소설 있죠. 그거는 제가 읽었는지 읽으려고 했었는지 서점에서 집어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샀는지 안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이렇게 이기호 작가님의 작품과 이렇다 할 기억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이번에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호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그 대열에 합류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작가님의 작품이 되게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책 분량이 꽤 되는 책인데 그래도 재미있게 잘 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골랐고 그리고 이 책도 골랐죠. 희정 작가가 쓰고 최영락 작가의 사진이 실린 베테랑의 몸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입니다. 저번에 제가 희정 작가님의 죽은 다음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뭐가 없을까 하고서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엄마가 이 책을 이제 집에 사두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책장으로 이렇게 조용히 모셔왔고 이렇게 고르게 되었습니다. 베테랑의 몸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일의 흔적까지 자신이 된 이들에 대하여 라는 부제도 그렇고 이것들에서 좀 짐작을 해본다면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이 완전히 몸에 밴 사람들 이들의 일과 삶을 다룬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집인 것 같고요. 세공사, 마필관리사, 수어통역사, 식자공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베테랑분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안에 이들의 사진도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이전에 죽은 다음을 읽을 때 봤던 희정 작가님의 시선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 책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이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타이포 디자인이 강조되고 좀 선명하고 진한 색감이 두드러지는 책 표지들이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처음에 봤을 때 표지가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언젠가 영상에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 표지 때문에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책 한번 8월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아직 안 읽은 책들 이 책까지 포함해서 총 6권 되겠고 다음으로는 아직 제가 사지는 않았지만 이번 8월에 새로 사려고 생각 중인 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즘 책 사는 거를 꽤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이 책 고르는 영상 찍을 때마다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진짜 자제를 하고 있고요. 서울국제도서관에 다녀온 이후에 이제 2권 읽고 1권 사자라는 룰을 또 간만에 잘 지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작은 책장을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 옮기고 책 정리를 좀 살짝 하면서 현타 같은 게 와가지고 그래서 자제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간만에 이 책은 무조건 사야 한다라는 책이 출간이 돼서 지금 벼르고 있는데요. 조예은 작가의 치즈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고 조예은 작가님의 책은 나올 때마다 제가 꾸준히 사서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트로피컬 나이트라는 책이고 그것도 소설집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간되는 이 책도 소설집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이 기대가 됐죠. 문학동네 인스타그램에 출간 한 3일 전부터 이 소설집에 관련된 키워드가 하나씩 공개되더라고요. 잔혹 발랄, 현실 호러, 예측 불가 이 3가지였는데 알라딘 책 소개를 보면 괴이한 존재들과 뒤섞인 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완성해 나가는 이들의 이야기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괴이하고 섬뜩하고 오싹한 이야기들을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이렇게 소설에서는 이런 오싹한 분위기를 자꾸 즐기게 돼요. 더 오싹해져라. 더 기이해져라. 이런 주문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만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책 이게 출간이 됐거든요. 드디어.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조만간 사서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야기할 책들은 이 책들을 제가 8월 안에 다 사서 읽겠다고 확정해서 말하는 거는 조금 욕심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고른 책들도 많고 또 계획에 없었던 책들도 추가로 읽게 될 수 있잖아요. 이 책들이 위시리스트 그 최상단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책들을 먼저 사서 읽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책들은 말하자면 읽을 책 슬래시 살 책들의 후보입니다. 우선은 소설 2권이 있는데 미르체아 커르터레스코 작가의 멜랑콜리아라는 책, 은행나무 에세 시리즈 중에 한 권이고요. 치고지의 오비오마 작가의 어부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은행나무 에세 시리즈 중에 한 권이고 그리고 논픽션으로는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이 있고 이 책은 동아시아 출판사의 책이고 마지막으로 권성민 작가의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돌고래에서 나온 책이에요. 일단 소설 2권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멜랑콜리아랑 어부들 2권 다 7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들입니다. 멜랑콜리아는 루마니아 작가가 쓴 책인데요. 책 소개를 보면 평행우주, 도플갱어, 다차원적 반영으로 가득한 미로 같은 서사 구조, 융, 볼라뇨, 데이비드 린치의 혼합이라는 찬사를 받은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궁금해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다만 이 책의 작가가 루마니아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정립한 작가라고 지금 책 소개에 적혀 있어서 이 책이 다소 어렵거나 혹은 좀 실험적인 책이 아닐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은행나무 에세 시리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 구젤리아이나 작가의 나의 아이들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은 다시 생각해도 벅차오르는데 아무튼 그 책 소개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시적이고 몽환적인 언어의 마술적 사실주의, 매혹적이고 환상적인 동화. 그런데 이 책에도 이 멜랑콜리아 이 책에도 어두운 매혹의 환상동화, 불안한 강렬함의 환상적인 리얼리즘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봐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아주 강렬한 이끌림을 느끼고 있고 어부들이라는 책은 나이지리아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은행나무 에세 시리즈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작품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게 또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책은 황홀한 현대의 전설이라는 극찬을 또 받았다고 해요. 되게 극찬들을 진짜 탐나게 쓰시는데 출입이 금지된 저주받은 강에서 낚시를 하던 형제들이 그 마을에 사는 광인이랑 마주치고 어떤 예언, 거의 저주 같은 그런 예언을 들으면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 비극을 연상시키는 극적인 기법으로 또 쓰여 있대요.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보족의 문화가 섞인 독특한 세계관 아래 펼쳐진다고 해서 이러면 또 안 읽을 수가 없지 않나요? 결국에는 2권 다 읽을 건데
어떤 책부터 사야 하는가,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하는가, 진짜 여차하면은 제비뽑기까지 할 판이거든요. 일단은 영상에서 얼른 이야기해보고 싶은, 공유해보고 싶은 그런 책들이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8월에 읽고 싶은 논픽션 2권,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와 권성민 작가의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 이 2권도 어떤 것부터 사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2권 다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온 미래부터 살펴보자면 장강명 작가님께서 전현직 프로기사와 바둑 전문가들을 만나서 알파고 이후의 바둑계의 먼저 온 미래. 이래서 제목이 먼저 온 미래구나. 아무튼 이 먼저 온 미래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공지능이 문학계를 비롯해서 다른 분야들에도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살펴보는 르포르타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소개를 읽으면서 제목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요즘 저도 이제 소소하게 챗GPT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때로는 정말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우리의 창작 행위, 우리의 노동, 우리의 가치가 모두 부정당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그러니까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금방 도태되고 마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떨 때는 그래도 설마 인공지능이 우리의 모든 거를 대체할 수 있겠어? 하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 없어요. 모든 상상과 추측이 양극단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고 우리는 끝났어. 아니야,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그 중간을 늘 이렇게 건너뛰고 있는데, 그래서 장강명 작가님의 책을 통해서 좀 도움을 얻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작가님의 글과 시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 라는 이 책은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출한 권성민 PD께서 쓰신 책이라고 합니다. 책 소개를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이 사회를 충실히 재현하고 또 인간의 다면성을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평을 받는다고 해요. 이 책은 그 프로그램과 좀 같은 맥락에서 특히 한국 사회 갈등의 축인 정치, 젠더, 계급, 사회윤리를 둘러싼 쟁점을 다루면서 서로 다른 이념과 가치관의 맥락을 균형 잡힌 시선으로 펼쳐보인다 라고 하는데 책 소개만 봐도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책 소개를 지금 이렇게 쭉 읽었잖아요. 이 이유가 역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이 책을 읽는데 무리가 없을지, 근데 뭐 딱히 이 책을 읽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이 책이 그것을 본 사람들만 타겟으로 쓰인 그런 책은 아닐 테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도 공존하는 것, 이게 말만 들으면 너무나 당연하고 이상적인 소리 같지만 막상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온라인에서 댓글로 만난 사람과의 문제로 놓고 보면 마음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저 역시 그렇고. 그래서 저도 겉으로는 가치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랑 같은 의견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즘 좋은 논픽션들이 모두 그랬지만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최상단에 있는, 위시리스트의 최상단에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아까 그 베테랑의 몸이라는 책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타이포 디자인이랑 선명한 색감이 두드러지는 책 표지가 요즘 많이 보인다라고. 그 또 다른 예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도 표지를 보자마자 뭔가 시선을 딱 사로잡는 그런 게 있었어요. 보자마자 와, 이 책은 뭐지? 하고 관심이 확 가는. 아무튼 먼저 온 미래랑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땠는지 댓글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책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얘네 둘도 어쨌든 읽을 책들인데 당장 뭐부터 사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 고민 없이 읽고 싶은 책을 왕창 다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8월에 읽을 책들, 그리고 새로 사려고 계획 혹은 고민 중에 있는 책들을 살펴봤고요. 7월에는 거의 다 소설이나 시, 에세이 분야만 읽어가지고 이번 8월에는 비문학 분야도 좀 골고루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라인업을 짜봤는데요. 부디 이번 8월도 알찬 독서를 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원래 여름에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여름에는 역대급 더위라고들 하는데 자꾸 카페든 버거킹이든 스터디 카페든 어디든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작은 데님 토트백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 책을 쏙 넣어서 가볍게 들고 다니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들고 나가고 싶어서 더 자주 외출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소개한 책들도 그 가방에 쏙 넣어 다니면서 열심히 읽을 생각에 이 더위를 견딜 힘이 그래도 조금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8월에 어떤 책들을 읽으려고 계획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은 최근에 읽은 재미있는 책이 있다면 또 추천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의 추천에 저의 독서 리스트도 차츰차츰 채워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